안녕하십니까. 혁신 경영의 국제표준 ISO 56000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담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은 박영민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대표, 그리고 예화경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상임이사이십니다. 두 분 다 집에 과거에 나오셨어요.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자 두 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의 대표이사 박영민입니다. 저는 ISO TC279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커미티의 한국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IT 잡지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 후에는 비영리 조직 협회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 이노베이션 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단법인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본부 그쪽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박 대표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요 최근에 그 방송사에서 방송한 그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 자막에 보면 혁신 없는 유통, 비즈니스의 몰락. 이 발표자께서 그때 유통기업의 대단한 변화,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쓴 용어인데, 몰락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너무 끔찍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게, 요즘 혁신이라고 하는 화두가 굉장히 많은 데서 이제 쓰이는데, 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생존이나 몰락,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랑 혁신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이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혁신이란 게 ISO 표준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요 최근에 그 과거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조직이 서바이벌을 위한 것이다. 뭐 서스테이너블,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나 지속적인 생존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고객사에 갔더니 연초인데 엘리베이터 홀에 스탠딩 그런 플레이트를 놓고 거기다가 올해는 혁신을 해 이렇게 이제 붙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우리가 흔히 보죠. 특히 연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담당하는 그 이제 해당 부서분한테 혹시 저기 써 있는 저거에 대해서 어떤 회사 내 어떤 방침이나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그냥 매년 붙어 있는 거예요. 딱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얘기가. 몇 년 전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다수의 지금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도 혁신을 계속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얘기를 했죠. 용어를 쓰기 전에도 네네. 혁신이라는 거는 있었던 거죠. 있었죠. 네. 특정한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업이 있죠, 우리도. 네. 리타 맥크레스라는 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가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쓴 논문의 내용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강연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혁신은 다른 중요한 조직의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혁신이 지속적이 아니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굉장히 현실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리타 맥크레스 교수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나온 비디오나 또 논문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때 품질 경영이라든지 요즘 환경 경영 뭐 등등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걸 프로세스화 시켜서 기업 내에서 어떤 내재화가 되는 활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삼성 SDI의 사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기술원 원장을 하셨던 손욱 대표께서 그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이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다시 제가 이 최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제가 꺼내보고 거기서 어떤 혁신의 키워드를 몇 개를 한번 골라보겠다고 하고 다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돌멩이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좋은 방법이 없으면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혁신은 가장 앞서가는 방법론을 도입해 성과를 내고 체질화하는 것이다. 삼성의 혁신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 이 손욱 대표님은 삼성그룹에서 그 혁신을 이끈 리더 중에 한 분이었었거든요.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이분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한 가지는 하지만 나중에는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ISO 9000에 의거한 룰과 프로세스를 준수한 힘이었다. 바로 ISO 9000의 기본으로 기초부터 완벽한 체질로 바꾼 것이다. 이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ISO 9000이라고 하는 표준의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의 품질 때문에 이 휴대폰을 수십 대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사실이죠. 일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이제 그때를 그 정점으로 해서 이 품질이 바뀌는,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휴대폰 많은 분들 쓰시지만 저도 늘상 탄독으로 합니다. 그 품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튼튼하게 체질을 바꾼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바꾸어야 인류가 된다.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규모가 10명 미만의 회사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서로 얼굴 보고 마주대고 일을 하는 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없으면 혼란 상태입니다. 혼란. 그리고 개인이 알아서 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조직을 떠나면은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제 인력이 교체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그대로 경영 환경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혁신에 관련된 그 사례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개된 것도 이제 해외 사례들인데, 특히 혁신의 결과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조직들이 그렇게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 그 리스트를 보면은, 요 최근 자료를 보면 전 세계 5위로 랭킹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목이 집요한 혁신의 집요한이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저기도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집요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계속적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 혁신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책 제목도 아마 그래서 그 집요한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예. 독일에 갔었는데. 그때 가셨어요? 프랑크푸르트?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그 당시 제가 40이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처자식이랑 뭐 모두 바꿔라.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해 못했을 거예요. 팀장들이. 왜냐하면. 그랬을 거예요.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왜 바꿔야 되는지, 특히 이제 아까 프로세스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위에 올라갈수록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밑에 내려갈수록 프로세스를 왜 해야 되냐. 프로세스를 적응하는 사람들은 바꾸는 게 싫겠고, 또 프로세스라는 거가 약간 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엑스트라 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혁신이 사실은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아까 그 여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좋은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냐, 왜 실패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ISO에서 이제 혁신 경영 쪽에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2013년이거든요. 시작한 게. 그리고 2019년도에 첫 번째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한 6년 정도를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그 표준을 만들어간 것이죠. 표준 문서를 보시면 알지만 대개 뭐 30 몇 페이지, 40 몇 페이지 그렇거든요. 그 정도 분량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때로는 뭐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뭐 논쟁까지 하고 이런 경우가 다 반사거든요. 혁신에 관한 책이나 이런 어떤 세미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 ISO 표준만큼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식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합의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문서는 ISO 표준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네. 물론 ISO 말고도 뭐 IEC도 있고 표준기관이 많지만 어쨌든 이 집단 지식이 모여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박태심이랑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토론도 많이 하고 그 대표로다가 나가셔가지고 참석도 하셨잖아요. 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TC29라고 하는 TC는 테크니컬 커미티 그래서 기술위원회거든요. 예. 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인데 TC29에서 활동 시작한 건 약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계속 표준 활동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한 번씩 그 플리너리 미팅이라고 해서 총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도 워킹 그룹 미팅, 그다음에 요즘에 특히 이제 외부로 비대면 미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서로 만나서 하는 회의에서도 막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중간에 만들어진 드래프트 다큐멘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단계를 보면 이제 뭐 워킹 드래프트, 뭐 커미티 드래프트 등등 이게 쭉 단계가 있는데 그 문서가 나오면 그 문서를 각 나라에 있는 그 위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새로 넣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개정 요구사항들을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걸 다 모아서 또 그 다음에 또 회의할 때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전체 46개 그다음에 19개. 이제 요건 뭐 그 멤버 칸츄리에 좀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65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65개 국가에 있는 각 표준 단체들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항들 다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노베이션 국가 중에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굉장히 늦게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회원국으로 참석을 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주위의 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몰랐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ISO에서 저걸 그 표준을 만들기 전에 유럽 그러니까 EU 쪽에서 표준을 만드는 CEN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2013년 이전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ISO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만들어진 건데 2013년에 시작을 할 때 이미 중국과 일본은 참여를 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저기 물론 보시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등등에서 조금 저개발 국가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은 대부분 다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처음에 이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남한 쪽에 지금 이제 파란 색깔칠이 칠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없었던 얘기는 저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미 이전부터 혁신성 평가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우리가 R&D에 투자하는 국가적인 그 R&D 투자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제 위원회 같은 것도 국가 산하의 위원회도 무슨 혁신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그 혁신이라는 타이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뭐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학계나 뭐 산업계 다들 공감을 하지만 그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회의에 가서 중국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그 칭화대학교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학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재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에서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과목으로도 다루지 않고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드문 게 우리 현실인데 물론 혁신 경영이라고 하는 저런 체계적인 개념이 없어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효율성이거든요. 우리가 저런 걸 통해서 하면은 좀 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예.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네. 활발하게 그러면서도 최근에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 ISO 그러면 뭐 9000 이건 우리나라에서 뭐 ISO 그 표준 이거에서 자격증이고 뭐 굉장히 열풍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다음에 이제 ISO 56000의 좀 구조나 지금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일단 지금 TC279에서 이제 요 그 장표는 지금 TC279에서 개발하고 있는 또는 개발이 완료가 된 표준에 대한 그 리스트인데요. 우선 저기 위에 파랗게 칠한 부분들이 다 제정이 완료가 돼서 지금 활용 중에 있는 표준입니다. 표준 코드의 뒷부분에 보면 2020, 2019년 그 숫자가 있는데 저건 이제 그 표준이 제정된 연도를 얘기를 합니다. ISO 56000, 2020. 그럼 이제 2020년도에 저 표준이 제정됐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국제 표준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국가 표준은 저 표준을 우리가 한글로 바꿔서 어떤 그 정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된 표준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제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 표준이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ISO에서도 제정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정이 완료된 것은 저 표준은 아무나 원하는 분들은 ISO.org에 들어가셔서 저 검색하신 다음에 저걸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다운로드 받으면은 저 내용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56002가 이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56003이 요새 오픈 이노베이션인 그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56004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 앞으로 그 56005 지적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몇몇 사람들만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위원장님께서는 좀 쫙 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참여를 예, 좀 예. 해야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말씀드리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도형으로 바뀌려면 바뀌어야 되는 건 알지만 뭘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키워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제 56005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저기 이제 지식 자산 관리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갈수록 저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략적 지능 관리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또 그 밑에 있는 아이디어 매니지먼트 이쪽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남들이 만든 걸 이렇게 보고 아 저거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실력이 필요하지만 개발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보고 따라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주도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이제 표준이 하면은 표준을 이제 일단 한글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혁신의 용어도 모든 사람한테 물어볼 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오늘 좀 한번 그 표준 입장에서의 혁신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네. 제가 이 표준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표준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 용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어정의거든요. 용어를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혁신한 용어가 물론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다 맞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한다든지 어떤 부분적인 것만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혁신한 것은 ISO 표준에서는
신규 또는 변경된 실체, 가치 실현 또는 가치의 재분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밑에 보시면 파란 걸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참신성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봅니다. 영어로는 노벨티하고 밸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적어둔 설명이 또 표준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키워드라도 이렇게 전달이 되면 네네.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도 있지만 그 안에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개념이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창의성과 혁신이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뭐 창조 경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미디어에서 막 네.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지는 예, 것 더 같아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표준이라는 게 그런 데서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창의성과 혁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또는 뭐 발명과 혁신의 관계 뭐 발명이 했다고 다 혁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은 건데 어떤 표준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 이제 국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걸 한글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여기서 방송을 할 때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 대중화시키자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표준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럼요. 있게 해주는 네, 거 이게 당연히. 이제 제일 네네. 중요한 네네. 것 같은데. 표준에 이제 56000 그 펀더멘탈 그 표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혁신 경영의 8대 원칙이 있어요. 원칙, 프린서플이죠. 프린서플이 있는데 이 8가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한 개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여러 국가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초기에 나온 그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결과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Future Focused Leader, 미래지향적 리더라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나 또 비근한 예로 뭐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적의 원칙이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8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각각의 원칙은 이런 거다.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영이라는 거가 과학적인 데이터지만 또 약간 좀 아트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디피니션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책들을 많이 읽고 또 하나는 이제 사례도 좀 얘기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그럼요. 하지. 네. 그 저것만 딱 보면 좋은 말인데 네.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오지 이게 네.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슬라이드 다 끝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거냐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지.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혁신 경영 시스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56002 표준이 이게 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이 그림 한 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56002 표준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조직 내에서 자, 우리가 혁신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또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우리 조직 안에 내재화 시킬 거냐. 저는 그 내재화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문화를 만든다는 거는 회사 내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몸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 몸에 배는 과정을 저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건 굉장히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 개념의 그림 한 장이지만 저기 있는 동그라미나 또는 화살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저걸 다 뜯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거 하나만 갖고도 설명을 드리려면 뭐 거의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에 저 5개의 동그라미가 이노베이션 시스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우리가 저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해 들어가는데 물론 내용을 처음에 딱 보시면
아, 이거 뭐 대단한 기대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간단한 그림이 돼서. 근데 저기에 보면 저기 화살표가 왜 방향이 저렇게 역방향이 있느냐 하는 이런 의미. 그다음에 맨 왼쪽에 opportunity intent, 기회 의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런 한 개의 단어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직이 어떤 우리가 혁신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없으면은 기회조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프로세스를 우리 조직에 맞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면은 저 그림 한 장이 굉장히 큰 좋은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직의 상황, 네. 그다음에 뭐 리더십, 네. 이것도 굉장히 상위에 올려놨어요. 네. 이게 뭐 그림이 생각보다 다 의미가 하나하나가 다 좀 의미가 있는데 네. 처음에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뭐 이런 거네 이런데 기회의 의도, 네. 그러니까 뭐 인텐드가 없다면 네. 혁신의 프로세스는 인풋이지 않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네.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들이 오퍼터니티나 인텐드나 뭔가 내가 혁신하겠다라는 뭐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네. 없는 거는 사실은 변하다 그냥.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거가 뭐 모든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디테일하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든지 제품일 수도 있고 네. 뭐, 네. 네. 뭐 모델 네.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테고 뭐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뭐 여기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잠깐 예, 말씀드리는데, 예. 그건 말씀드리려면 일단 말씀드리는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상위 개념의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쪽수가 다 합쳐야 뭐 한 3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참 답답하죠. 네. 네? 너무 이 관념적인 용어고 원칙적인 용어만 들어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바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어서 뭐 강연이라든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은 뭐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그걸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저나 또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이외에도 각 여러 이제 기관에서 이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또 관련된 정부기관에 정부 관련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참여를 하셔서 그걸 빨리 우리가 이제 보급을 해서 우리 개별 기업들이 다 이게 혁신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 또는 더 나아가서 개인들이 혁신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기업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컨셉적이고 뭐 이런데 학문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약간 좀 그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야,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이 분야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왜냐면 기업들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적용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식이나 이런 거가 너무 어렵고, 그거는 뭐 필요할 때 천천히 가지만 내가 그거를 지식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요 분야에서는 좀 혁신적인 그 프로세스를 적용해 보고 싶다. 작게나마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네, 물론입니다. 지금 협회에서.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 예를 들고 싶은 게 이제 뭐 우리가 수영을 한다, 또 골프를 한다 이런 운동 스포츠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처음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죠. 네. 많은 분들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레슨을 받으면서 어떤 기초적인 훈련을 거치면은 그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기초 훈련이 없이 혼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마구잡이를 한 사람들은 제 경험입니다. 골프도 처음에 레슨을 받고 제대로 한 사람들이 계속 실력이 늘지 그냥 마구잡이로 친 사람들은 되게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부터 늘질 않아요. 그냥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이라는 것은 그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당연히 다 보고 설명도 하고 설명 들어야 되는데 그건 그야말로 이제 사례로 지나는 거죠. 그쪽 기업이나 그 조직의 상황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우리가 원칙을 이해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을 어떤 시스템화 시킬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그 번역도 하고 스터디 그룹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 모이던 분들 보면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남들보다 되게 굉장히 많은 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혼자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표준도 있고 외국에서 이런 조직도 있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인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길인가 보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약간 좀 이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혁신 경영 혁신 막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혁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단 하는데 약간 표준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을 막 하는 것도 있는데 이 ISO 표준을 갖다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 방향은 이거구나라는 걸 갖다가 좀 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생각에 아마 이제 혁신 경영에 대한 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국내도 그렇지만 특히 해외에서도 아마 일단 얘기의 출발점이 이 ISO 56000 그쪽 계열의 표준을 갖고 출발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이 셋업이 딱 되고 그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예 이사님이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와 오픈 이노베이션 본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 아는 말인데 대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의문이 확 나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제가 소속한 협회가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뭐 다양한 일을 하긴 하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업무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가 그러면 어떤 데인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업은 대중소 기업이 다 있고 스타트업까지도 합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학연이 같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협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일대 협회장이 강철규 협회장님이신데 저희가 아무래도 대중소도 있고 산학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되게 각각 다른 그런 데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강철규 전 위원장님을 협회장님으로 모셔서 같이 제조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중기부 제조 혁신 기획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돼서 다 같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정부에서 이제 단장님께서 협회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고 혹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의견이나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있으니까 필드의 정보 같은 거, 의견 이런 거를 뭐 정리해서 정부 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기업들은 저렇게 쭉쭉 있고 기관이나 투자, 당연히 이제 교수님, 학계 뭐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일반 제조보다는 약간 다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투자도 있고, 네네. 보통 제조업에서는 뭐 투자, 뭐 공공기업, 뭐 이동사 이런 데는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앞으로 좀 무엇을 할지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픈 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한 일, 제가 여지껏 작년에 이 CNG TV에 나오셨을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 쪽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걸 마저 좀 정리를 좀 마저 해주시죠. 너무 그 발제하고는 살짝 비껴가는 자랑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서 네, 좀 그렇긴 한데 빨리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오픈 이노베이션 본부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그 협업 파트너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이 있을 텐데 리소스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외부에서 찾아야만 하는 기술이나 고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7개사 정도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시고요. 이거는 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127개사가 우리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그 저희 본부의 뭐 회원이라든가 아무튼 멤버한테는 그 AWS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 협회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AWS 액티베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AWS를 8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 금액 정도. 9천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예. 총 9천만 원이고,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5천 달러 분의 AWS를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사용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시작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7월.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지금까지는 16개사가 이걸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데 그런 거는 같이 홍보도 하고 하는 업무들을 쭉 해왔습니다. 저도 이 조찬을 211번이나 하셨어요? 아니요, 조찬이나 특강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제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죠? 조찬.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못했어요. 예.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못 갔습니다. 간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J세대나 젊은 세대는 아침에 안 온대요. 그래서 잠이 없는 나이 드는 사람만 이제 좀 아침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녁에 해야 되나요? 예. 저녁에 좀 해주십시오. 이브닝 세미나가 훨씬 사람들이 아니, 많아요. 저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심도, 비즈니스는 점심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외국도 사실 그 모임이 점심 모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네네. 같이 밥을 못 먹는데. 그 샌드위치 먹고 막 이렇게 칸막이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ISO 56003번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앞서 이제 박영민 위원장님께서 뭐 ISO 56000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ISO 국제 표준을 하는 데서 이걸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궁금했었죠. 왜냐하면 큰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이제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다양하게 그 분야에서 이제 앞서가는 분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집대성 돼 있는 그런 정보가 없었었어요. 예. 그래서
같은 먼저 실행을 하셨던 분이 겪었던 그런 실수를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이제 또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던 차에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됐었고 그 ISO의 기본 성격이 통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도 이거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그 해외에서도 그 기업의 뭐 기본적인 그 레벨을 인정해 준다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용이 실제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했어요. 그쵸.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거는 나만 알기는 너무 아깝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크면은 비결을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네. 되게 비결은 원론적인 것들이에요. 다 네. 보면. 근데 네.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충분히 안 하고 자꾸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이거든요. 저는 이 표준이 좋은 게 뭐냐면 표준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시끄러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 서로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 사람이 자기가 이게 뭐 표준은 아닌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약간 휘둘린다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도 각 그 모임들이 많은데 그 표준이 안 있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래 떠드는 사람이 저기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ISO는 이렇게 우리가 못했지만 전 세계적인 그 석각들이 모여서 ISO를 웬만큼 했는데 이후에는 우리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그 한글화 작업을 하면서 파트너십,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을 대충은 저희는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뒤에 그림하고도 요 내용이 연결이 되긴 합니다. 혁신 파트너십 혹은 저희는 이제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좋다는 얘기를 다들 하긴 하는데 안 해도 되는 회사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예. 누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예,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의 반대가 아닐까.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툴 같은 거를 갖다가 크라우드를 쓰거나 뭐 그러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툴을 사서 예. 빌려서 파트너십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이제 제품을 구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사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물어봅니다. 저도 진입을 해야 될지 그 여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트너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 롱 리스트, 숏 리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파트너 선정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파트너 선정했다고 이제 파트너십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정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부속서라고 해서 이거 56,003호 부속서가 좀 긴 편이에요. 예, 긴 편인데 이제 A 기업, B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아무래도 갭이 있거든요. 그 A 기업이 생각하는 파트너십의 뭐 기대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식별하고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한 뭐 방식, 결정 뭐 이런 제법 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부속서에 조금 달려 있어요. 요 56,00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희가 ISO에서 좋은 거는 그 정의를 잘 해놨는 거.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보면 혁신 파트너십은 함께 일하는 각 파트너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쭉 이제 적용 범위도 있고 쭉 보시면 이제 제일 끝에 제일 뭐예요? 혁신 파란 색깔로 해서요. 혁신 파트너십의 본질은 모든 당사자가 혁신 기회의 맥락에서 함께 협력하고 상호 편익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민주주의네요, 이게. 예.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평등주의, 평등. 예, 이게. 왜냐면 한쪽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익을, 이 파트너십이니까요, 그게. 아무래도 공정한, 예. 공정하다고. 대등한 관계. 예, 대등한 관계가 뭐 그런 제일 것도 예 맞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그 관계가 이제 잘 안 돼서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간혹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할당받은 사람이 성과라고 해야 되나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고 하기 애매한 정도의 KPI나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칫. 예.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품질이나 뭐나 뭐, 우리나라 말로다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뭐든지 굉장히 커다란 이노베이션도 중요하지만, 서브스테인 조금씩 하는 발전적인 이노베이션도 뭐,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로만 안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중에서 예. 대부분이 다 인크리멘탈, 예, 인크리멘탈.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반드시 뭐 그런 어떤 파괴적이거나 정말 급진적인 혁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애플 같은 데는 되게 이제 그런 이제 파괴적인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주로 인크리멘탈한 걸 하거든요. 파괴적 혁신은 또 그만큼의 또 리스크가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네. 기업은 자꾸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빨간 글자는 이 이 표준은 예.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은 네. 인수합병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저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무튼 이 ISO의 요 56003은 저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미리 아시고 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ISO 56000이 참 대단한 게 굉장히 그 스코프를 나름대로는 그 논리적으로 잘 조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비즈니스다, 이거는 소셜 이노베이션은 아니다,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초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이 다 이노베이션 아닌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노베이션을 오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용어는 많이 썼는데 심각하게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ISO 56000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걸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거든요. 앞서 슬라이드 그 내용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너십,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파트너십별 부분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파트너로는 뭐 어디까지 이 ISO가 ISO 56003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뭐 경쟁자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클러스터, 기술센터, 고객 연구실 네트워크 쭉쭉쭉쭉 가서 뭐 새로운 진입자, 투자자 및 은행, 이해 집단, 경쟁자에서 시작을 했죠. 저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제 범주로 잡고 있는지 그거를 대충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식별이 뭐 적이냐 아니냐 식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트너로서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예, 그렇죠. 아. 예.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이거는. 파트너십이 다른 것도 다 좋긴 했는데 파트너십은 꽤 자세하게 돼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오늘 원래 이게 마지막 장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장입니다. 그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요. 새로운 협회를 하시면서 또 어떤 계획, 그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미는 아무래도 이 ISO라는 것이 보통 표준이라고 하면 하향 평준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ISO 560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상향 평준화를 위한 표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이게 아까 박영민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장표하고 같은 건데 의장국이 있고 참여국이 이제 파란색인데 굉장히 많은 거의 50개 가까운 참여국이 저렇게 다 들어와서 여기에 합의를 하고 있고 관망국까지도 이제 조만간 들어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글로벌하게 이 표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표준이며 외부 연계 기관도 뭐 OECD, WIPO, WTO, CERN, 월드뱅크 이런 외부 연계 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비즈니스 조직과 이걸 모르는 채로 그냥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든가 혁신 경영을 한다든가 그런 조직의 경우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 기업에 어떻게 내재화를 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긴 해요. 잘 모르겠긴 한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여러 조직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의미나 향후 계획은 물음표를 해 두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뭔가 약간 인프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확산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약간 좀 혁신을 뭔가 외부 파트너든 뭐든 하면은 그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에 문을 두들기면 됩니까? 네, 일단 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뭐 회비 있습니까? 회비? 회비요? 많이 네, 그거는 비쌉니까? 저희가 이제 곧 뭐 이사회부터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그 이후에 그거는 발표 이제 외부에 알릴 수 있어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김관도님께서 질문. 중소기업에서 ERP, MES 등 생산 및 자원관리 솔루션 보급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개발 확산 단계에서 제조업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도록 정부 공유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데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협회에 있을 때 약간 기업들이 큰 기업입니까? 아니면 좀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까? 중소기업도?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긴 하죠. 중소기업도 그리고 하냐는 거. 그 중소기업이 좀 더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빨리 해서 월급도 주고 사무실 비용도 임대비도 내고 그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별도의 예산도 가져가고 별도의 인력, 집중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CEO가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런 것들 하겠다. 그리고 꼭
그거를 하도록 해주고 빈말을 하지 않고 예, 그냥 이제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도 힘들고 중견기업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기업이 전체적인 혁신, 모델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무슨 프로세스나 이런 혁신이 없이 스마트 공장 하나를 들어온다고 해서 그 회사가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에 아까는 몰락이 했는데 이거는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스마트 팩토리를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이노베이션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금민님은 국제표준 ISO 56000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질문 어려운데 박 대표님이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이제 표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56001 표준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56001이라는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그가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저 표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게 인증이거든요. 우리가 ISO 9000 인증도 ISO 9001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001 표준이 만들어지면 인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이지 하는 그 잣대를 저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모두 내가 아는 거랑 한 연습 문제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뭐가 약한지를 그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손정환님께서는 ISO 56000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사항은 어느 수준인가요? 라고 좀.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대응이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의 존재 자체가 국내에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사실 오늘 이 표준에 대한 소개를 그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나 관련 기업들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은 좀 아쉽다고 하는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 ISO 표준 만드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TC 수를 보면 뭐 전 세계에서 한 5위 이내 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표준은 대부분 기술 표준이거든요. 기술 스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56000과 같은 이 경영 표준, 경영 시스템 표준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ISO 9000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서 관련된 분들이 좀 이쪽에 보급에 좀 그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훈님께서는 그 커머스와 물류 쪽에 혹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뭐 이커머스나 물류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상이 다 해당이 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제조가 모든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서 이노베이션에서 말하는 거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럼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아마 거기다 이제 재정 지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거기다 이렇게 포커스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 혁신과 또는 그런 그 요즘 많이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보시면 알지만 신칸센을 탈 때 개찰구 있죠. 그 개찰구 기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찰구예요. 그래서 구겨진 표, 뭐 2장씩 놔도 그게 인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스마트한 개찰구인데,
그게 한 대당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정도 한답니다. 네. 근데 뭐 정거장마다 그게 막 여러 대가 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KTX 서울역까지 보시면 알지만 개찰구가 아예 없어요. 그게 혁신이죠. 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발상의 출발선인데 왜 개찰구를 저렇게 똑똑한 기계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없어도 표를 개찰구에서 검사를 안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런 제조 관점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혁신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에 있던 전문가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그 유럽이나 그 독일,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좀 그 환상들이 있어요. 쟤네들이 하면은. 근데 그 나라도 단점이 있어요. 아까 신간선처럼 뭘 하나 만들면 굉장히 기계나 이런 건 복잡하게 만드는데 혁신은 꼭 그렇게만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도 보면 우리 그 ISO 56000 안에 보면은 그 디자인 싱킹이나 트리즈도 이 이노베이션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툴 안에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의 툴이라는 거가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트리즈도 있고 뭐 디자인 싱킹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노베이션을 하자라는 그 커다란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라고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표준은 굉장히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제 이 그 ISO 56000은 상향 표준화인 거고 그리고 기술적인 거는 약간 좀 강제 표준화입니다. 뭐 이거가 그렇죠. 네. 뭐다 이렇게 써라 안 쓰면 뭐 안 된다 이런 식이고 우리가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최초로 그 전에 이게 단편적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가 최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역사적인 날인데 2020년을 넘기지 않은 거가 우리가 전서부터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게 2020년을 안 넘기려고 11월에 그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시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더 많은 양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를 마치고 다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